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밤사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전날 실적 발표의 여파로 8.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다음 분기 총 마진율 전망이 지난해 평균을 밑돈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언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월 초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월 2일 상호 관세 조치 역시 변함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양자 컴퓨팅 칩 오셀롯을 공개했습니다. 아마존에 따르면 오셀롯의 아키텍처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부품 제작 비용을 90%까지 절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악성 미분양 주택 규모가 2만 3천 가구에 육박하면서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선 상반기 중 법정 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 또는 파산하는 건설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8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엔비디아와 전망과 관세 우려에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다우는 약보합에 그친 반면 이 S&P 500은 1.6%, 또 나스닥은 2.8% 가까이 거의 3%가량 내려앉았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전날에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3% 가까이도 강세를 보이자 이 시장도 덩달아 상승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4월부터 부과하겠다는 전날의 발언을 뒤집고 기존 예정대로 이 3월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기술주 위주로 투심이 강하게 점점 위축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는 매출 둔화세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8% 이상 하락,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무려 6% 이상 급락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AI 관련주들 맥이 쏠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주요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 민관이 향후 6년간 AI에 2천조 원을 투자할 것이란 골드만삭스의 전망, 또 메타에 이어서 TSMC도 이 퓨리오사 AI에 투자를 검토 중이란 소식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전해졌고요. 또 오픈 AI가 최신 AI 모델 GPT 4.5의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관심 모아가고 있는 AI. 여기에 화장품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죠. 어제 토니모리의 호실적과 더불어서 APR의 유럽 시장 진출 소식이 상승 탄력을 더해주고 있고요. 원자력도 움직입니다. 이 원자력 안전위가 어제 월성 1호기 해체에 대한 허가 승인에 착수한 가운데 500조 원 규모의 원전 해체 시장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주 갑자기 움직이고 있네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대통령 당선 시에 재판이 중지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긴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에 관련 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현재 정치 테마주까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과연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어제 배당락일의 영향에 다시 0.7%대 하락한 코스피 시장, 오늘은 2% 이상 강하게 현재 눌림목 겪고 있고요. 현재 2,567선 막 지나가면서 2,570선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어서 바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시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7거래일 연속 약 일주일 이상의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는 외인이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어제와 동반해서 이틀 연속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이 미 정부의 유럽 관세 예고로 높아진 환율 부담 속에 어제 약보합 마감했던 이 코스닥 시장. 지금의 시각 2% 마찬가지로 2% 이상의 강력한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의 시각 754선, 750선이 살짝 위태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현재 매물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경향이 최근 들어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이 쌍끌이 매도 행진이 이어졌던 코스닥, 연기금도 이틀 연속 매도 사인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양시장이 모두 2%대 동반 낙폭을 강하게 장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배당락일의 영향도 있었지만 환율이 하루 사이에 11원 넘게 급등하면서 매물 출회가 더욱 심해졌죠. 여기에 미국이 전날 유럽 관세를 부과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던 탓인데요.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발언을 추가하게 되면서 오늘도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전일 대비 7.6원 가까이 오르면서 1,450원 선 넘어간 원달러 환율.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영아에게서 기존 코로나19 등과는 다른 이 신종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는 주로 폐렴을 유발했지만 이번 바이러스는 폐렴뿐만 아니라 간 기능 이상도 동반했다는 점이 참 특이점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종목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라는 얘기는 제가 어제도 강조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맞이를 할 것 같아서 어제도 시장에 조정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전략 자체를 제가 그동안에서는 미국 시장보다 강한 우리나라 종목 강세장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이번 주부터 제가 전략이 바뀌었다 여러분들한테 눈치를 못 챘을까 봐 자, 어제 한 번 더 짚어드렸죠. 전략이 바뀌었다. 왜? 조정장을 대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월요일부터 계속 전략을 읽혀줬어요. 미국 증시 조정으로 인한 영향에 대비하라. 그러니까 조정의 영향을 받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적중에 대한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 이건 기회예요, 기회. 조정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자,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조정이 시작은 사실 금요일부터 됐습니다. 금요일부터. 여기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요 금요일 날 빠지죠? 빠졌고 나스닥도 여기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하다가 금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이제 시점 매매 정수. 왜냐면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저녁에 자정에 끝나잖아요. 아니죠. 새벽에 끝나죠.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나기 때문에 조정 시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난주 딱 요 금요일 요때에서는 미국 시장은 이랬으니까. 미국 시장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목요일 날 이렇게 끝나서 금요일 날 시장을 앞둔 상태에서 제가 계속했던 얘기가 미국 시장 대비 한국 시장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고 테마 장세가 여전히 좋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월요일서부터 왜 그 얘기가 살짝 바뀌면서 투자 전략이 바뀌었냐면 미국이 조정이 됐으니까. 근데 웃긴 건 그래서 또 떨어질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시장이 자 우리나라 시장 갑니다. 안 빠져요. 여기 월요일 날이 이겁니다. 월요일 날 안 떨어집니다. 뭐 살짝 뭐 떨어지는 느낌은 들었는데 종목들은 되게 강했어요. 월요일도 그랬고 화요일도 그랬고 계속 강하게 버팁니다. 근데 강하게 버티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죠. 아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이 무지하게 좋게 나와서 혹시나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올라나? 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안 빠질 수도 있겠네 하면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개 방송에서 원래는 우리나라 시장이 빠져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거는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올라나? 근데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제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죠.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제 방송 실전 매매 아침 방송 보셨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시간 외에서 1.4%인가 1.6% 떨어지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이 빠지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어제 미국 시장 폭등 안 나왔잖아요. 기사에서는 닷새 만에 뭐 반등 웃기지 말라 그랬죠. 그 반등 아니라 그랬죠. 0.26%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미국 시장 가면 어제 했던 얘기. 그래서 어제 이렇게 미국 시장 살짝 요만큼 반등 이게 무슨 반등이냐. 이거 반등 아니다. 0.26% 반등 주는 거 이건 반등 아니니까 떠 있는 종목들 조심하시고. 근데 바닥에 있는 애들은 또 제가 또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뭐였냐면 저 진단키트 애들이에요. 지금 진단키트. 지금 다 폭등하고 있네요. 수젠텍, 유투바이오, 지금 시젠 폭등 나오고 엑세스바이,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바닥주들은 괜찮은데 떠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지금 휴림로봇 봐봐요. 이거 지금 몇 프로 빠졌냐면요. 물론 저는 이거 추천 안 합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 바닥에 있을 때 한번 추천했었던 종목. 휴림로봇, 로보티즈 12월 달 여기 바닥에 있을 때
계엄령 사태 이후에서 조정받고 양봉 나올 때 로봇주 좋아 보여서 추천했었던 것들이 이쪽 로봇주였는데 많이 올라가서 이런 애들 제가 조심하라고 공개 방송에서도 이런 애들 조심하라고 했던 거야. 몇 프로 빠졌냐면 30% 빠졌습니다. 8일 만에. 32% 지키는데 한 30% 빠졌어요. 그 외에서도 이수 페타시스, 뭐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뭐 STI 지금 얘네들 지금 7일, 8일 뭐 요럴 때에서 지금 20% 지금 반등줘도 아직 저는 반등 아직 안 나온다고 봅니다. 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지금 20%안 빠진 애들도 뭐 10%는 지금 빠지고 있을 거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봐봐요. 지금 이게 여기서 이렇게 급반등 나온다? 아니요, 미국장 좀 더 빠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먹구름이 좀 꼈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하고 어제 실전 매매 정세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조정받지 않겠느냐. 미국이 급등이 안 나오는데. 근데 미국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설마 하니 휴마시스를 아니면 뭐 STI를 이런 종목을 뭐 2,500원, 25,000원 이 고점에 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20% 지금 깨지고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본 사람들이. 여기서는 사면 안 된다. 매매장이다. 먹으면 팔아라. 내려오면 싸게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럼 내려올 때 싸게 사야죠. 이거 기회입니다. 더 떨어지면 근데 저는 반도체 수출주보다는 로봇주,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뭐 LNG 가스선부터 해서 트럼프, 머스크 관련주 쪽으로 그동안 올라갔던 애들이 지금 빠지고 있죠. 기회입니다. 땡큐죠. 쭉쭉쭉 더 빠지면 돼요. 한 3일만 이런 식으로만 더 빠지면 종목들이 한 20%만 더 빠지면 아주 재밌는 매매장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제가 진단키트 관련주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얘들은 올라간 게 없어요. 바닥권역에 있고 그리고 인간의 또 질병 역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뭐 영유아 국내 뭐 지금 첫 뭐 발병 걸렸다라는 이제 기사가 하나 떴잖아요. 근데 이게 그동안에 폐렴에서 이제 간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이제 것들이 지금 발병이 보고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쥐한테서 이제 옮겼다라는 이제 그런 코로나 이제 최근에 이게 나오면 그러니까 예전에 뭐 박쥐, 뭐 원숭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쥐는 또 이게 또 다른 게 우리가 원숭이를 만나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쥐는 뭐 여러분들은 뭐 아파트 사니까 우리는 쥐 못 봐요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사람 간의 이제 전염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이 바이러스는 이제 사람을 옮길 수 있는 기술을 체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쥐가 매개체가 없어도요 사람한테서 이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일단 옮겨가는 것 자체가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쥐에서 지금 사람으로 걸렸다라는 이거 자체가 이게 안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또다시 코로나 사태를 불러일으킬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를 합니다. 인간 역사에서 계속 바이러스와 그 백신과의 창과 방패의 전쟁은 계속 돼 왔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고 바이러스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도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 쥐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에서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쥐하고의 그 생활권들이 비슷합니다. 왜냐면 집에 먹을 게 있으면 그리고 군대 같은 데서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해 보면은 쥐가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면 먹을 게 있으면 쥐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파트에 사니까 쥐 못 봐요. 우리는 안 걸려 하겠지만 쥐한테 걸리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한테 전염되게 되면 사람이 사람한테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이슈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겠는데 이거가 뭐 이렇게 지금 일단 방역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이쪽에 대한 지금 흐름들이 이쪽 우려감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 같으니까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 봐야 되는지 잠시 뒤에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정말 저희 전문가님께서 주초부터 경고를 해주신 그대로 오늘 시장이 대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 6거래일간 나스닥이 7.3% 급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나스닥의 하락에도 견조했던 우리 시장이 오늘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 이 강달러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이 현재로서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 시각 니케이 지수는 2.5% 이상 우리 시장보다도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네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SO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저희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엑세스바이오 단골로 나와주는 친구죠.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엑세스바이오 지금 이 시각 흐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현재 진단키트 관련주답게 2.73%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견조하게 빨간불 켜주면서 상승 출발 중입니다. 지금 이 시각 5,64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엑세스바이오 저희 빈출 종목이죠. 오늘과 같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는 공략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시젠이 일단 강세를 보여주고 유투바이오가 어제 폭등하고 오늘도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폐렴 증상 영아서 국내 첫 신종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이제 이 기사가 이제 어제랑 이제 오늘 계속 이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요 이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전파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전파가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왜냐면 여태까지 바이러스들 뭐 다큐라든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결국 이 바이러스들은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이거를 전염시키는데 저 정도의 기사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코로나 자체가 예전에서 처음에 중국에서 뭐 발병했다 얘기 나올 때서부터 박쥐한테서 옮겼던 게 이제 원숭이 뭐 이렇게 나오다가 결국은 사람한테도 옮겼죠. 우리가 이제 실험쥐 많이 이제 그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실험하는데 보면은 원숭이하고 돼지하고 그다음에 쥐를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 간에 그래도 유전자가 많이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고 사람한테 이게 영향이 어떤지 연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쥐한테 전염성이 어느 정도 보였다라는 것은 사람한테 옮겨가는 건 이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 옮겨가느냐 안 옮겨가느냐 그 시간이 이제 이게 단축이 되느냐 아니면은 되게 멀리 뭐 100년 뒤에 이게 발병이 되느냐, 이거는 그 동물이 사람과의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새 같은 경우들은 뭐 양계장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깝게 계속 접근을 되니까 방역복을 안 입고 뭐 마스크를 안 쓰고 그러면은 잘 전파가 될 수 있지만 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미국 주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주택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집에 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쥐는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몸통이 이렇게 뚱뚱해도요,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홀쭉하게 쭉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따만한 구멍 있잖아요. 머리가 요만해요. 몸통이 이따만한데 머리가 요만한, 이게 들어갑니다. 제가 군대에서 봤거든요. 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 인간의 생활권에 많이 밀접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이게 언젠가는 뭐 되게 긴 시간은 아닐 거고 짧은 시간에 분명히 저게 사람 간에 전파가 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저는 나올 것 같은 그런 우려감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얘기도 자꾸 나오는 것도 그렇고, 원숭이 바이러스 얘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 영유아 이런 아이들한테서 이런 이제 증상이 발병된다는 뉴스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만 안 됐으면 당연히 좋겠고, 근데 자꾸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얘네들이 뭔가가 지금 있으니까 이슈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여서 지금 바닥권역에 있으니까 엑세스바이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간이라는 부분들도 이 해독작용서부터 해서 인간의 대사라든지 뭐 호르몬이라든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간이 고장나게 되면 일단 몸에서 암모니아 같은 걸 걸러줘야 되는데 그거 걸러주질 못하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뭐 신장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혈액을 깨끗하게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간이 고장나게 되면 뭐 별의별 합병증도 많이 걸리고 뭐 눈도 안 좋아지고 뭐 다 안 좋아집니다. 사람이 갑자기 급 늙어버리거나 급 노화가 오거나
뭐 안 좋은 하여튼 질병들이 막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해독을 해주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고 하는 작용들인데 그래서 이 간이라는 부분들에서 이게 지금 사람 간에 전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사에서 지금 그런 우려감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아마 이쪽에 있는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에 오늘 엑세스바이오 가지고 나왔고요.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뭐 기존에서도 제가 휴마시스도 그다음에 엑세스바이오도 랩지노믹스도 시젠도 자주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젠가는 분명히 이 질병 역사는 계속 발병을 해요. 이거는 뭐 막을래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창과 방패의 그 싸움인데 코로나가 5년 전에 한번 난리를 쳤고 그래서 학계에서는 5년 만에도 발병하는 게 또 올해가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관련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닥권역에서 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략 가격도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렴에 걸린 103일 된 영아가 간 수치가 폭등을 했다니 기존의 코로나와는 확실히 이 예사 기전이 다른 그런 신종 코로나가 발병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자세한 가격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바로 짚어보고 넘어가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2월 17일 에이직랜드 37,600원 그리고 2월 18일 한국카본 14,000원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2월 19일 워트 9,340원 16%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 2월 20일 셀바스 헬스케어, 21일도 셀바스 헬스케어 만나봤는데요. 각각 4,950원 그리고 4,875원 선에 만나게 되면서 2%의 상승률, 3%의 상승률 나란히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시죠. 2월 24일 엑세스바이오 5,650원, 3%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2월 25일 하이로코리아 29,000원, 26일 원익홀딩스 3,500원, 27일 하이로코리아 27,000원, 아쉽게도 3거래일 계속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현재 이 코로나19가 강력하게 전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엑세스바이오에 이어서 이존 표적 종목까지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었죠. 다시 한번 현재 코로나가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지난 한 주간을 토파보는 금요일이죠. 과연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은 어떻게 세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드렸던 종목이 바로 엑세스바이오였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월요일 날 드렸던 엑세스바이오 잠깐 체크를 해보고요. 이따 가격 전략을 또 드릴게요. 엄청 바닥에 있습니다. 올라간 게 없어요. 올라간 게 없고 엄청 바닥에 있죠. 제가 뭐 의학 쪽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냥 다큐를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의학 쪽의 다큐를 보게 되면요. 바이러스는 퇴보하지 않습니다. 계속 진보를 하는데 근데 이 진보한다는 게 계속 숙주를 막 정말 막 독하게 얘네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뭐 이거는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숙주를 뭐 1초 만에 죽인다? 그거는 전파가 안 됩니다. 전파가 되려면 숙주를 적당히 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전파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전파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본능이 그래요. 어쨌든 막 계속 매개체들을 바꿔가면서 계속 전파를 하는데 지금 계속 발전을 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앞으로 미래에 바이러스가 뭐 점령이 되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는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발병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언제 나올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 확실하게 이게 이것 때문에 큰일이 난다. 이거를 뭐 제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지금 진단키트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요즘에 뉴스들 나오는 것들 보게 되면은 아직 뭐 엠포스가 끝난 것도 아니고 뭔가 뉴스들이 뭐가 하여튼간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있죠. 근데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엑세스바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큰일이 나서 이게 뭐 엑세스바이가 뭐 5만 원, 10만 원 예전에 움직였었던 이걸 바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6만 원 갔듯이 또다시 뭐 코로나 스트가 터져 이렇게 올라가는 건 바라지도 않고요.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그렇죠?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접촉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신약이 됐든 간에 뭔가 이슈가 돼서 얘네들도 충분히 8,000원, 10,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분명히 매집은 한 애들이 있거든요. 매집한 애들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인간의 역사에 질병이 계속 찾아오는데
이제 올 때가 됐다 생각하니까 준비하고 있겠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질병이 온다 안 온다는 저는 관심이 없고요. 얘네들이 뭔가 매집을 해서 그런 이슈에 한번 움직일 건가 안 움직일까 저는 그 흐름만 보는 거거든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으면 한 번은 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고 12월 달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뭐 언젠가 움직이겠죠. 일단 잘 보시고 가격 전략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화요일 날 드렸던 하이로코리아는 가격이 안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라 그랬죠. 근데 지금 시장이 조정받고 있으니까 싸게 사라 그랬죠. 어제도 얘기했듯이. 일단 미도됐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워리골딩스. 로봇주입니다. 로봇주. 반도체 장비주인데 로봇주로.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장 조정에 근데 이거 주가 관리하는 애들이 있어갖고 쉽게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3,500원 떨어지게 되면 그 이하서부터는 진짜로 사볼만 합니다. 일로 떨어지게 되면 3,500원, 뭐 3,000원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웬 떡이냐고 주워 담으면 로봇주들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일단 오늘로 끝나진 않아요. 조정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다음 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얘도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사놓으면 또 금방 또 수익이 올라갈 테니까 내려오면 사시면 되고 안 내려오면 그냥 보내주면 돼요. 잘 가라고 보내주면 다른 로봇 사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어제도 또 다시 얘기했던 하이로코리아 2,700원 얘기했는데요. 근데 잘 안 떨어지네요. 그렇죠? 잘 버텨요. 이거 바닥주 아닙니다. 이거 좀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인데 최근 2년 동안의 박스권 바닥이었던 거고 이것도 떠 있는 건데 조정받으면 괜찮은 종목. 미국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뭐 오늘도 뭐 그렇게 강하게 반등 줄 것 같은 느낌은 없으니까 한 며칠 더 빠지다 보면 결국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면 싸게 사는 종목이 되겠고 자 급등명중 종목 시젠을 가보겠습니다. 시젠 이건 언제 들었던 종목이냐면 1월 23일 날에 들었던 종목인데요. 일단 수익률은 10% 달성이 됐지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지금 신고가 갱신을 그러니까 수익률 갱신을 계속 하고 있을 건데 질병의 역사와 이슈가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고 안 그래요. 원래 제약바이오주들은 뭔가 이슈가 터지게 되면 어느 정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는 이 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거래량도 그렇고. 그래서 28,000원, 3만 원, 뭐 잘 가면 34,000원까지. 뭐 그 이상은 진짜 코로나 같은 정말 급변 사태가 터져야 되는데 저는 그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저는 T지만 F는 아닙니다만 당연히 그런 건 바라지 않죠. 어쨌든 움직일 것 같으니까 더 보유하셔도 되는데 비중을 줄여서 보유하세요. 줄여서. 그래서 지금 뭔가가 한 이슈가 뭘 숨기는 건지 아니면 뭔가 크게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뉴스들이 자꾸 나오는 게 좀 뭐가 좀 수상하긴 합니다. 그리고 질병은 계속 얘네들이 진화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 간의 그 전염으로 뭔가는 바뀌면서 뭔가가 분명히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뭐 저는 예상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바이러스는 그렇게 진화를 해서 결국은 사람한테 전파가 되게끔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 간의 전파를 막으려면 뭐 동물원도 다 막아버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산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세계 여행도 다 막아버려야 돼요. 항공 노선 다 막아버리고 배도 다 막아버리고 여러분 평생 집 밖에 10m 이상 안 나가면 전파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뭐예요? 다 열심히 아마존도 가고 그렇죠? 뭐 어디도 가고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 원숭이들도 많고 그렇죠? 전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항공 노선에 하루에 뭐 몇만 명씩, 뭐 몇십만 명씩 이동 왔다 갔다 전 세계적으로 뭐 몇백만 명 혹은 뭐 수천만 명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글로벌 이 세상에 전파가 안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사람 간의 전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젠도 이슈 나오게 되면 뭐 4만 원, 10만 원은 모르겠고 뭐 3만 원 돌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휴마시스. 마찬가지죠. 뭐 시젠이 가는데 뭐 휴마시스가 안 가겠어요? 휴마시스 완전 바닥에 있기 때문에 뭐 액세스 바이가 가든 휴마시스가 가든 이것도 앞에 거래가 지금 매집 거래량이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튈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1,800원, 2,000원 이쪽으로 이게 1차 저항 뭐 1,900원, 2차 저항 뭐 2,000원. 근데 이거 뚫으면 2,200원, 2,400원. 그러니까 이슈에 맞춰서 저쪽 애들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는지에 맞춰갖고 얘네도 상승폭을 더 늘려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10% 수익 났을 때고 지금은 여러분들 원래 자리로 내려왔을 겁니다. 매수했던 가격대 그대로 내려왔을 텐데. 그렇죠? 이때 당시 1,714원에 들어댔죠. 1,708원이죠. 비중이 작으면 더 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자, 다음은 랩지노믹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올라간 게 없죠. 액세스 바이오와 더불어서 이것도 앞에 거래량 장난 아닌데
이것도 완전 바닥인데, 그렇죠? 쭉 빠져 있는 바닥. 그래서 질병 이슈는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번 달 계속 나올 거냐, 다음 달 계속 나올 거냐, 아니면은 뭐 다다음 달에 뭐 크게 나올 거냐, 뭐 그거의 차이일 것뿐. 그래서 지금 뭐 엠폭스든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든 뭐가 됐든 지금 이슈는 뭔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익이 10% 났다가 다시 쪼그라들어서 지금 손실로 바뀌어 있지만 다시 또 올라올 거예요. 라는 말씀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워트 하나 또 있네요. 워트는 최근에 올라갈 때 팔라고 어제 얘기했죠? 떨어질 거라고. 거 봐요. 제 예상대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떨어질 게 거의 자명했기 때문에, 거의 확실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질 거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떨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그때서 사라 그랬죠. 지금 더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사면 안 돼요. 자,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엑세스 바이오 보겠습니다. 뭐 휴마시스도 괜찮고 뭐 엑세스 바이오도 괜찮고 뭐 랩지노믹스도 다 괜찮은데 얘를 특별히 선택했던 거는 제일 많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걔네들보다 제일 많이 빠졌죠. 제일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더 떨어질 자리는 제가 볼 때 없다고 봐요.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더 이상 더 떨어지는 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안전하죠. 미국 시장이 막 흔들리고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자리가 없어요. 갖고 있으면 질병 이슈는 인간 역사에 꼭 한 번씩 찾아옵니다. 계속 올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서도 계속 이슈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에 한 번씩 이게 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하기는 상당히 좀 안전해 보여서 그래서 오늘 엑세스 바이오를 가지고 나온 거고, 이전에서는 매수 가격을 이것보다 더 싸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도 가격이나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뭐 지금 질병 이슈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싸게는 안 들어올 것 같고 일단 5,6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현재 가격도 사실 싸요. 이거 현재 가격 싼데 한 5,600원 정도. 그래서 CGN이 급등을 하거나 지금 유튜바이오는 어제서부터 출발했거든요. 얘도 코로나 관련주인데 지금 전고 좀 돌파했는데 거래량이 지금 막 실리는 게 이거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얘가 계속 가다 보면 그러면 시제니 가든 엑세스 바이오 가든 이제 2등, 3등주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력들이 준비한 뉴스들을 뭔가 저도 무슨 뉴스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느낌이 그래요. 뭔가 뉴스를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뿌려대면서 유튜바이오 올리면서 뭐 다른 애들 올리면서 그러면 뭐 엑세스 바이오, 뭐 시젠, 뭐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가면서 급등하는 흐름들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먼저 움직이는 강한 제약 바이오 진단 키트주들을 보시면서 엑세스 바이오 일단 장중에 5,600원으로 조정받으면 한번 공략해 보자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0원 오늘 엑세스 바이오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만나보고 왔고요. 오늘과 같이 2% 이상 시장이 강하게 조정을 받을 때일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전략 다시 한번 정비를 해봐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장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상담 이어가 볼까요? KB금융 들어와 있는데요. 7만 원에 10%. 또 굉장히 또 요새 금융주들이 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시각 KB금융 1.36%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7만 9,7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게 아마 2월 중순에 주가가 단기 강하게 좀 눌렸을 때 매수를 하셨다고 하기에는 매수 단가가 워낙 낮으시기 때문에 이 전에 좀 매수를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던 종목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마음이 참 쓰라리실 것 같아요. 자, 많이 올라왔으면 팔았었어야 되는데 이제 못 팔아서 이제 아쉬운 부분들인데 지금도 저는 팔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추세를 이렇게 잘 가져가면서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 11월 달, 12월 달 그때 들었을 때쯤에서 여기서 한번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추세를 한번 일단은 여기를 훼손을 시켜요. 그 전저점 잘 지지를 하고 다시 살아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살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저항대도 계속 걸리면서 떨어질 자리를 계속 노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 줄 때 여기서 계속 줄이는 흐름을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익 났던 것들을 여기 계속 이렇게 이걸 허리라 그러죠. 주추세. 그러니까 허리를
일단은 허리가 한번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이 한번 다치거나 그러면 허리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허리가 지금 다쳤단 말이에요. 허리 삐끗하면서 다쳤는데 그거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계속 거기에서 계속 걸려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면서 지금 악화가 된 상황으로 지금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은 뭔 상황이냐면 올라왔다가 이쪽으로 조정받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중심 조정은 나와야 될 거고, 그러니까 매수 가격 7만 원까지는 밀리겠다라는 지금 심산이에요. 더 빠지면 3분의 2 지점인데 그러면 6만 원, 6만 5천 원까지도 밀리겠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가 매수 자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라왔으니까 쉬는 거고, 그러니까 7만 원에서 6만 원짜리는 매수의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매도의 자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못 팔아서 아쉬운 부분들,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지만 절반이라도 좀 파세요. 팔았다가 더 떨어지면 뭐 7만 원에 사셨으니까 다시 7만 원에 사면은 억울할 건 없잖아요. 지금 수익 나서 팔고 원래 자리 7만 원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니까. 그래서 7만 원 내지는 뭐 6만 원, 뭐 더 떨어지면 더 좋죠. 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최소한 한 6만 원에 맞춰갖고 최대한 저점 매수를 잘 다시 노리는 게 어떨까. 지금 수익이니까. 그래서 절반 정도는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빛캔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1,000원에 10%. 지금 시각 세빛캔 주가 흐름 보자면 2.3%. 오늘 좀 개파락이 나왔네요. 18,000원 선에 거래 중인 세빛캔.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신 거는 같은데 매수한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언제 한번 다시 매수가까지의 반등 여력 노려볼 수 있을까요? 매수 가격이 아주 높지는 않아서 좀 다행인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실적이 안 되거나 적자인 회사들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다음 달서부터 해서 정부가 이제 코스닥 종목들 적자 기업들 퇴출 다 시켜버린다고 아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대체거래소 지금 운행하는 거랑 좀 바뀌어진 게, 그다음에 이제 퇴출 기업들 요건들 굉장히 타이트하게 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말로 들어보게 되면은 되게 좋은 거 같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막 유령 회사들, 뭐 적자 회사들, 좀비 같은 회사들 그거 뭐에 살려두냐, 그거 위험하니까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깨먹은 혹은 물려있는 돈들 다 주면서 없애면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물려있는 지금 우리나라 적자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 절반 가까이가 그렇게 따지게 되면 다 퇴출 대상인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 피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기업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뭐 이건 뭐 제가 결정한 상황이고 정부에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면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다음 달서부터 아마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적자 기업들 그 상장 폐지 요건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어떤 뭐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느낌인데,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정책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종목들 적자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적자 기업들 이것저것 상패 하나둘 당하다 보면 그거 시가총액이 사라지고 휴지가 되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세비캠도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원래는 이 정도만 돼도 이거 상패 위험은 없거든요. 여기 보면은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당긴 수익이 흑자 기업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적자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적자가 이어지게 되면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진짜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이런 기업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렇게 정말 할까 하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적자 기업들은 지금서부터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다행인 게 매수 단가가 높진 않아요. 과거 같은 정책, 그러니까 코스닥 그 정책 내에서는 상폐될 일이 없기 때문에 가져가면은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뭐 3월 달서부터 뭐 그렇게 뭐 시행한다라는 그게 돼도 사실은 이게 저는 상폐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 그냥 두들겨 맞아요. 적자 기업이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래저래 겁먹고, 그렇죠? 매수를 접근을 안 하다 보면 매수가 안 들어오면 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수익이 나면 흑자 기업이나, 그러니까 왜 그렇게 법을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결국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거예요. 갖고 있는 지금 물려 있는 종목들 지금 없어진다는 거니까, 수지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최소한 수익이 나는 쪽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뭐 매수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뭐 금방 올라가겠네요. 한 번 움직이면 뭐 23,000원, 25,000원 그냥 금방 올라가면 거기서 빨리 털고 좀 안전한 쪽으로 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사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8% 이상의 급락이라니 사실 저번 애프터마켓에서는 전날에서는 그렇게 많이 밀려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8% 가까이 빠진 건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장의 평가는 냉랭한 건지 거기에 관련된 기사를 제가 오늘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목부터 봐야겠죠. 자, NVIDIA slides as a AI giant touts Blackwell momentum, but margin worries hits stock.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Margin worries. 자, 바로 이 마진 우려가 주가의 하락 우려를 더했다라고 현재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 단 보시면은 이 현재 AI 거인의 블랙웰 모멘텀 강조에도 하락을 했다. 여기에서 AI 거인은 젠슨 황을 말하는 거겠죠.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안 볼 수가 없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Chief Executive Jensen Huang said the need for more processing over power will increase as AI applications become more capable. 이게 굉장히 주요한 이 컨퍼런스 콜을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 CEO는 AI 애플리케이션이 더 정교해짐에 따라서 더 많은 연상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냐. AI 모델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깊이 있는 사고를 거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딥시크를 기준으로 한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가 된다면 그 자체로 연산량이 증가할 것이고 이것은 곧 AI 컴퓨팅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논리인데요. 한마디로 이 딥시크 등장으로 인한 고가 AI 가속기 수요가 감소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젠슨 황이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 반박했다는 거죠. 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아쉬움을 산 점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직면한 또 다른 대형 리스크가 바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죠.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새로운 내용이 다소 부족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시죠. 엔비디아의 주식, 이 새로운 모멘텀, 엔비디아 스톡 AI 모멘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저 다시 한번 좀 짚어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에 대해서 매출 430억 달러를 전망하면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65% 언뜻 봐서는 높아 보이지만요. 이전 분기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못한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세 번째로 월스트리트 업비트. 여기에서 월스트리트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엔비디아의 이 실적 보고와 가이던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최소 5명 이상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주식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바는 분명히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margin worries in focus, 마진에 대한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가장 먼저 보자면 두 가지의 이 리서치 결과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멜리스 리서치, 여기에 애널리스트 벤 라이츠는 엔비디아가 예상했던 1분기 총이익률 71%는 예상치였던 72%를 1%포인트 하회하는 수치라고 꼬집었고요. 이는 블랙웰의 빠른 생산 확대, 여기 보시면 expedite ram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빠른 생산 확대로 인해서 이 시스템 매출 비중 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AI 수요가 계속해서 강력하지만 고객들이 AI 컴퓨팅 대비 이 ROI, 투자 대비 수비 수익률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컴퓨팅 수요가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는 점을 두 번째로 꼬집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 매출 둔화세와 더불어서 이익률에서 전망을 우려를 가득 사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자, 엔비디아 제가 어제 빠질 거라 그랬죠. 못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갈 생각 있으면 미국 주식은 되게 순수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래서 장중에 올라갔었어요. 3점 몇 프로. 좋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누군가는 알았겠죠. 그래서 확 올라갔는데 시간에 의해서 1.4%인가 1.6% 빠지는 거 보고 아, 저것들은 떨어질 생각이구나. 그거 봐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못 넘어가서 그래요. 확 넘어가줘야 되는데 결국은 쟤네들이 떨어지면서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이제 핑계는 뭘로 잡았냐면 관세 얘기죠. 뭐. 관세로 인해서 했던 얘기예요.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또 무슨 얘기로 바뀌어요? 사실은 그거는 협상 카드였다. 그러니까 말장난에 속지 말라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시장의 뉴스를 반만 봅니다. 안 믿어줘요. 저는 뉴스를 안 봐요, 잘.
뭐 실적 얘기 그것도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안 봐요. 저는 시장의 추세와 왜냐면 이 차트에는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차트를 딱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올라갈 거니 말 거니? 그럼 제가 안 올라가겠대. 그래? 그러면 안 좋은 얘기 나오겠구나. 그러면 안 좋은 얘기 찾아보면 이런 얘기 때문에 떨어지겠네.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올라갈 거를 계속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사면 계속 올라가길 바라는 거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자,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데 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쭉 계산을 해봤는데 그동안 상승폭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엔비디아는 하락세가 안정적으로 멈추거나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큰 흐름입니다.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까지 내려오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큰 흐름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따진 거예요. 이 바닥에서부터 이 큰 흐름, 그러니까 거의 2년치죠. 2년치의 상승폭에 지금 조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1차 조정이 96달러, 그러니까 120달러니까 여기서 한 20, 30%는 빠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반토막이죠. 20%가 30%의 반토막인가? 하여튼 120달러에서 반토막 나는 가 62달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계산을 때려보면 정확하게 96달러, 79달러, 그다음에 62달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자리들은 저는 아주 큰 흐름을 봤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 시장이 좀 세게 조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에서 폭락할 때 사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서는 이 흐름을 보는 거고요. 시장이 생각보다 조정을 크게 받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따져야 돼요. 그러면 이 폭이 좀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여기 96달러 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이걸 막 얘기를 길게 하게 되면 저게 뭔 얘기하는 건가 그럴 텐데 이게 겹치는 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중기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볼 때 뭐 이렇게 저점을 여기로 잡을 거냐, 여기를 잡을 거냐, 여기를 잡을 거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 비율들을 계산하다 보면 겹치는 점들이 있습니다. 겹치는 점들이 좀 의미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게 아마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96달러. 그래서 원래는 이게 시장이 세게 조정받으면 제가 중심과 중심 이하서부터 그쪽에서부터 사라고 했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강한 흐름을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여기까지 62달러 반토막 나는 것까지는 좀 제가 볼 때는 무리인 것 같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코로나 할아버지 찾아와야 돼요. 코로나 할아버지 찾아오게 되면 60달러 내려옵니다. 62달러. 근데 코로나 할아버지가 찾아올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96달러서부터 여기서부터 좀 보시면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엔비디아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엔비디아 관심 주려면 진짜 코로나 할아버지 찾아와서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엔비디아가 무슨 주식이에요? 작년 재작년을 통틀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렇죠? 종목이라 그러죠. 시가총액 400조 했던 애가 5천조가 넘어가는 그랬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몇 년 만에 10배가 넘어간. 어쨌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 웬만큼 안 빠지면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있거나 하필이면은 이 좋은 엔비디아를 비싸게 사갖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을 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96달러가 지금 중요한 자리고 62달러는 코로나 할아버지가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저는 이걸 사느니 차라리 테슬라를 보면 많이 빠졌죠. 얘도 떨어져야 된다, 떨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 좀 더 떨어져요. 270달러 이제 진입하려고 그럽니다. 진입할 것 같죠. 지금 떨어진 속도를 보게 되면 지금 뭐 테슬라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 정치적인 이유다, 뭐 EV 문제다, 뭐 해갖고 뭐 이쪽 주주들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들 욕을 하고 있다라 그러는데 뭐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테슬라 계속 올라간 게 아니고 여기도 떨어졌죠. 엄청 욕했던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다 찬양으로 바뀌었거든요. 또 떨어졌다가 나중에 또 올라가게 되면 또 테슬라 또 찬양하고 그럴 것 같은데 조정받으면 또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70달러 이하까지는 밀려야 되니까 이거 쉽사리 막 반등 줄 거라 생각해갖고 막 들어가시면 안 되고 미국 시장 반등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계속 조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조정 구간에 놓여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해보고 오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증시 조정으로 인한 영향 오늘부터 강하게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바라고요. 또 트럼프 수혜주는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전략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오늘장의 표적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